밤기차 안 낯선 남자의 손끝이 스친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식탁 위에 국물이 쏟아지던 그 밤, 그녀의 인생도 함께 뒤집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던 남편, 점점 투명해져가는 자신. 그 지독한 침묵이 끝을 알렸죠. 그렇게 도망치듯 떠난 열차에서 예기치 않게 불붙은 감정. 외로움에 던진 한 잔의 차가 금기된 손길로 이어지기까지는 단지 몇 정거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떨리는 입술은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저녁 8시 식탁 위의 국그루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남편이 또 휴대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회를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벽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남편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 국그릇을 쳐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식탁에 쏟아졌습니다. 미쳤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렸죠. 미쳤다고요? 네, 미쳤어요. 당신이 날 미치게 만들었어요. 서연도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렸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강증의 파란 바다가 화면 가득 펼쳐졌죠. 저기 가고 싶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버떡 일어났어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만 챙겼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우역으로 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차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전차견한 거. 먼 길 가시나 봐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서연을 봤어요. 네, 좀 멀리요. 서연이 작게 답했습니다. 겸혼하고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길이었어요.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역사는 한산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릉행 야간열차 자리 있나요? 무궁화호 막차에 창가석 하나 남았네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를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두려움보단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비록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7비석 맞나요?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흰머리가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네, 맞아요. 조심스럽게 가방을 선반에 올렸습니다. 결혼 반지는 없었어요. 민주는 자리에 앉으며 서연을 흘끔 봤습니다. 울다가 온 것 같았어요. 열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불비들이 뒤로 밀려났어요. 어둠 속으로 달리는 기차 안.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28에 결혼했었어요. 매일 아침 뽀뽀를 해주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묻혀 살았고 서연은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제는 한 집에 살아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당신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 순간 서연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혹시 강릉에 자주 가시나요? 아니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하더군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어요. 민준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최근 명예퇴직을 했어요. 집에서 그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아내는 그를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따뜻한 차를 조이컵에 따르는 그녀의 손이 떨었습니다. 손이 많이 차시네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손을 뺐어요. 미안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둘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의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객실 안이 어두워졌어요.
그의 숨소리, 그의 향수 냄새. 매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혼자 여행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혼자 떠나는 건.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용기라기보다는 도망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치며 얼굴을 비쳤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가끔은 도망칠 권리가 있어요. 서연의 눈가가 뜨개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 같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처럼 그들도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객차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심야 시간.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민준의 존재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서연의 손등에 살며시 닿았어요. 민준의 손이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손길을 원하는 감정이 충돌했죠. 결국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인이 천천히 손가락을 펴서 그의 손과 맞잡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속삭이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언제부터 서로가 낯선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가끔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거기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죠. 민준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평행선처럼 절대 만나지 않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축축해졌거든요. 한참의 침묵 후 뒤쪽 빈자리로 갈까요? 미친 듯 뛰었어.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든 승객들 사이를 지나 텅빈 뒷칸으로 향했죠. 뒷칸에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창백하게 빛나는 얼굴.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죠.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서로를 갈망하듯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외로웠던 마음을 녹였죠.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서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넣었죠. 어둠 속에서 두 영혼이 서로를 위조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비록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새벽 3시 강릉역 플랫폼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받아주세요. 당신이 추워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순간 서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째 마지막으로 이런 배려를 받아봤던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배려를 받아봤던가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텅 빈 역사를 나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할까요? 서연이 망설이며 물었어요. 대답 대신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해서 가슴이 아팠죠. 조금만 더요. 해가 뜰 때까지만 함께 있어 주세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게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울렸죠. 서연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시원하네요. 민준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가 발목까지 차올랐다가 빠져나갔죠.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아마 서모를 포기한 순간부터겠죠. 나도 그랬어요.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어요. 민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죠.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해변 근처 작은 호텔을 찾았어요. 프론트 직원이 졸린 눈을 비비면 일어났죠. 방 하나 있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신혼여행이세요? 아니요, 그냥 부부입니다. 민준의 대답에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부라니. 이상하게 또 그 말이 좋았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 수평선을 바라봤죠.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은.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바다를 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오늘 밤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돌아보게 했어요. 눈이 마주쳤죠. 눈이 마주쳤죠. 꿈이어도 좋아요.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눈물을 닦아주었죠. 손길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것처럼. 창밖의 하늘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주는 창가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제 가야겠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어요. 네. 가야죠.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강릉역까지 걷는 길.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마치 시간을 붙잡고 싶은 것처럼요. 연락처를 물어도 될까요? 아니요. 이대로가 좋아요.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플랫폰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플게 조여왔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혼자 앉은 창가석. 어제와 같은 11번 객차였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옆자리는 턱 비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어제의 기억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손,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포옹.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새로운 용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 더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네. 짧은 여행이었어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미소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컸어요. 문을 엮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대화가 필요해요. 진짜 대화요. 서연은 다시 강릉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역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일기를 썼죠. 그날 이후로 많은 건이 변했다. 남현과 나는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창밖으로 플랫폰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열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민주는 아니었죠.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때의 용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고마워요, 민준 씨. 비밀은 영원히 가슴 속에 묻어둘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이 준 깨달음은 서연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 서연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녁 같이 먹을까?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창바퀴도 노은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노을이었어요. 더 따뜻하고 더 희망적이었죠.